모든 사무실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주 60시간이라며 모두의 실수를 고치다 번아웃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이메일에 좋아요 라고만 답장합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사람은 살아남아 또 한 번 월급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현대 기업 시스템은 잔인한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는 끝났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 대신 벌을 받습니다. 게으름은 생존 전략입니다. 게으른 고용주는 실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사 시스템을 해킹해 해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기생충들은 영원히 살아남고 자신의 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경력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1장 기준선의 기술. 미국 기업사회의 망가진 알고리즘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걸 보면 게으름은 안 통한다는 신화가 더 굳어집니다. 사실은 영리하게만 행동한다면 게으름을 통해서도 직장에서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게으름이란 우선순위에 대해 진정으로 명확하게 아는 기술일 뿐입니다. 근면한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원하는 것에 자신의 성과를 맞추려고 합니다. 한편 게으른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을 가진 게으른 사람은 회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 그 일에 쏟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준선 또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최소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나 광고에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야말로 회사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안정성이죠. 이것은 기업의 모든 계층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2026년에 무려 65%의 근로자들 결국 경력 발전보다 직업의 안정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빠듯하게 살아가며 회사들 또한 아슬아슬한 이익률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받는 행운아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항상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일하는 대신 눈에 잘 띄지만 성과는 낮은 일에 우선순위를 다시 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내지만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생산성 연극 또는 퍼포먼스 업무라고 부르는데 직원들이 상사를 속여서 자신이 매우 성실한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동의 몇 가지 전략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실제 업무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해지면 그들은 갑자기 집중하는 척합니다. 이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는 척하거나 대답을 하거나 어쩌면 여기저기 끼어들기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상사가 자신들만큼 이 일에 몰두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슬랙 또는 다른 중앙집중식 메시징 및 협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기생충도 그곳에서 파워 유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항상 온라인이며 아마 마우스 지글러 등으로 시스템을 속여서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들은 바쁘지 않지만 업무용 서비스에 항상 접속해 있으면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사가 아주 고급 감시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너무 만연해서 커뮤니케이션 회사 운영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나 얀서, 슬랙의 리서치 및 분석 부문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이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의 목표가 후자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때로는 후자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정보 없이 추측한다면 여기서 기생충은 집단의 평균을 끌어내리며 전체를 망치고 있는 고립된 문제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성과를 내면서 기업 내 만연한 평균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례적인 존재들입니다. 2023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로자의 43%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대신 생산성 연극에만 주당 최대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실시된 유사한 연구에서는 직원의 66%가 상사를 속이기 위해
생산성 연극에 참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여도가 명확한 결과 기반 지표로 측정된다고 진심으로 믿는 직원들에게도 질문했는데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은 미국 기업 사회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존하는 게으른 직원들은 상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육감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성취자들처럼 전반적인 우수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들은 최대한 효과가 드러나는 자신이 기여한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 집중합니다. 기여가 상징적이어도 시각적,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는 동료는 사무실의 슈퍼히어로처럼 보입니다. 직장 기생충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2장 무기화된 무능력. 사무실 게으름뱅이는 이미 당신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원찮은 남자친구를 둔 여성이라면 무능의 무기화이라는 심리적 전술에 이미 익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 인생 최악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신에게 해온 짓의 실체를 알게 되면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능의 무기화가 당신의 가장 좋은 본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최악의 본능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언가를 제대로, 제때 끝내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말이죠. 무능의 무기화는 일부러 일을 엉망으로 해서 결국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자신의 일상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운전을 배우지 않아서 항상 어딘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친구, 설거지가 폭탄 해체만큼 어렵다고 행동하는 연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직장에서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새 하드웨어와 시스템은 직장 내 기생자들이 임무를 모른 척할 수 있는 변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룹 프로젝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순전히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어 당신이 그 일을 대신 맡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리 바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맡기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도 이어집니다. 사실 선의로 보이는 동료에게 화내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맡긴 일에 대해 궁금해 묻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동료가 당신이 그들을 깔봤다고 생각할까봐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의도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더 짜증나는 전략적 무능이나 일부러 질질 끄는 수법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일을 하긴 하지만 전혀 성의 있게 하지 않아 당신의 기대만 높여놓게 됩니다. 만약 일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감일이 다가올 때까지 정말 느릿느릿하게 일을 진행해서 결국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대신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무능의 위력이며 이는 직장 문화에 엄청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한 온파 테라피의 임상 디렉터이자 창립자인 브리아나 페룰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편없는 업무 수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자신의 일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생산성을 저해하고 많은 직원들이 착취당한다고 느끼는 독성 직장 환경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화된 무능력의 표적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될 때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충을 제외한 모두에게 진짜 부패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잠깐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면에서 정말 보람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임원들처럼 실제 권한이 많지 않고 당신의 업무 성과는 당신이 들인 노력의 양보다는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부하 직원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통제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중간 관리자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으로 양심적인 직원은 과정 중심적이지만 중간 관리자는 본질적으로 결과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직원이 무능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
성과가 입증된 다른 직원에게 그 일을 재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논리적인 결정이지만 동시에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문제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일은 물질 자체와도 같습니다. 일은 반드시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수 있을 뿐입니다. 기업 기생충이 일을 회피한 후 그 일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가 성과 처벌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현상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마 익숙할 만한 용어인 조용한 퇴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회사 기생충처럼 그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며 생존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과 처벌은 조용한 승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에게 새로운 직함이나 추가적인 회사 복지, 급여 인상과 같은 공식적인 승진 혜택 없이 추가적인 업무와 책임만 부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을 지탱하는 바로 그 고성과 직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과로로 인한 번아웃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회사 내 기생충이 무능력을 무기로 삼으면 조직 문화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성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를 대신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는 떨어지고 누군가가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어지며 기생충 같은 사람을 빼고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시스템이 자기 프로그래밍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선 이게 원래 의도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높은 성과를 낸 직원이 성과에 대한 처벌로 겨우 명목상의 임금 인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기생충보다 비용이 더 들어 회사가 구조조정 시 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장 인사부의 고기 분쇄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냥 이런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어두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기업 구조와 정책의 허점 때문에 게으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그냥 계속 급여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연구와 인터뷰에 따르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해당 직급 연봉의 50%에서 200%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봉이 6만 달러인 직책을 채용할 경우 그 자리를 채우는데 18만 달러 이상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직원이 고의적으로 평범하게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실제로는 관료적인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법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송에 대비한 내부 회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여러 번의 성과 개선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번의 회의와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만약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직원이 해고에 대해 앙심을 품는다면 고용주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은 같은 직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발생합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의 인재개발 감독관인 앙키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적인 지원자들과의 미팅, 지원서 심사, 여러 차례의 면접 일정 조율, 그리고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투자 수익률 ROI과도 연결됩니다. 면접, 교육, 그리고 자리가 비어있는 동안에는 성실한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하고 결국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죠. 하지만 기업들은 용감한 척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 변명은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건강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4장, 사해 효과. 이 혼란의 논리가 엉망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안정성이 기업 환경에서 과대평가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정적인 인력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전함은 완전한 파산으로 향하는 느린 죽음의 행진을 가리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인 사모펀드 투자 분야에서도 인력 순환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민첩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코르넬리 켈로그 경영대학원 학장은 이 연구에 대해 조직은 변화를 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은 팀 역량 강화나 인재 영입을 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국 팀을 교체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너무 늦었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브루스 F. 웹스터 브리검령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는 이를 사해 효과, 데드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성이 강한 염분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처럼 전문가들과 성실한 직원들은 독성 가득한 직장 환경에 지쳐버리거나 소외당하게 됩니다. 조금씩 그들은 사해의 물이 증발하듯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독성 있는 직원들, 즉 직장의 기생충들 뿐입니다. 그들은 해고하기엔 너무 번거롭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서 떠나지도 않습니다. 고성과자들은 남아있는 동안 기생충들의 해악을 상세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이 떠나게 되면 완전히 독성으로 가득 찬 바다만 남게 되고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는 생태계가 되어 회사는 사실상 내부에서부터 썩어 없어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고성과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패러다임 전환 기술을 만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같은 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모두는 그저 앱 X나 웹사이트 Y 혹은 대형 언어 모델 Z를 만드는 한 줄기 풀에 불과하고 결국 잔디깎기는 모두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구조적입니다. 이 문제들은 이런 회사들의 음침한 계산 논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각자 열심히 일하고 100%의 집중과 노력을 쏟기로 결정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생충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면 똑똑하게 일하십니까? 미국 기업 사회 더 싫어할 이유가 더 필요하신가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죽었다를 확인해보세요. 밀레니얼 세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면 대신 이것을 시청해보세요.